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급락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0.76%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525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2,550도 이탈을 한 상황이죠. 자, 다른 것보다도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이 뭐 한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어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외국인들이 한 1,645억을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1,200억의 매수. 거기에다가 개인이 593억에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가 무려 2.59%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은 미국 증시의 하락.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이렇게 1% 이상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것이 예상보다도 이렇게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외국인들이 장 중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셌었어요. 장 마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좀 하면서 19억으로 매도를 조금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 오늘 환율이 무려 6원이나 올라갔어요. 1336원 90전을 기록을 했죠. 자, 14일 6원, 그리고 또 11일 8원, 뭐 이게 연속으로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1350원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렇게 환율도 조금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올라왔죠. 자, 다른 것보다도 보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0.2878이죠. 28이 아니고 78% 플러스, 네이버가 0.68% 플러스, 두 종목만 상승을 했어요. 나머지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2.95% 마이너스,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5.37, 거기에다가 LG화학 마이너스 2.18, 삼성 SDI 마이너스 1.48,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5.4%, 셀트리온 5.39. 여기에 보면은 특징이 2차 전지 쪽, 이게 상당히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4% 이렇게 하락하면서 셀트리온도 5.39%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 자, 이쪽으로도 굉장히 하락폭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강한 이렇게 하락,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어요.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뭐 외국인들이 19억에 매도를 했고, 기관이 3,500억에 매도를 했는데, 어떤 업종에서 매도를 했나? 외국인이 뭐 19억이면 많진 않아요. 지금 유통이 445억에 매도, 전기전자, 이게 반도체죠. 433억, 그리고 화학이 332억에 매도. 그렇지만은 뭐 기계라든가 철강, 금속, 운수장비는 자동차죠. 583억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관이 3천억에 매도를 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다 매도예요. 뭐 운수장비, 전기전자, 뭐 철강, 금속, 화학 쪽 이렇게 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서비스업 쪽에서, 서비스업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가 속해 있는 게 서비스죠. 외국인들이 220억에 매수를 했지만은 기관은 288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다 골고루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업종별로 보니까 뭐 웬만한 업종 다 하락이에요. 오늘 통신만 조금 좀 0.3% 상승을 했고, 오늘 의료 정밀
무려 5.66%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의약품도 그렇고 철강금속 포스코 홀딩스가 하락폭이 셌죠. 그러다 보니까 3.93%, 뭐 섬유의복이라든가 뭐 여기서 전기전자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이 중국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자, 중국의 그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일단 뭐 여기에서 생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소비 이런 게 다 줄었어요. 예상보다도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소매 판매 이게 7월 달에 중국의 소매 판매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상승을 예상보다도 많이 하질 못했죠. 2.5%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도 줄었어요. 보니까 뭐 3.7%.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뭐 중국이 산업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GDP 경제 성장 뭐 6에서 7%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이죠. 2024년까지 이 성장세가 아주 저성장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이란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그 바로 부동산 개발업체죠. 부동산 개발업체. 자, 이 두 곳이 뭐 부도가 난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아직까지 뭐 부도 난 상황은 아니지만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특히 비구 이위안 이 회사가 뭐 채무 불이행 위기가 속하면서 결국은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말이에요. 이 실업률이 굉장히 그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 보면 20대 실업률을 공개를 안 했어요. 자, 지난번에 보면은 뭐 20%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에서 40%까지 여기에서 바로 이게 20대 실업률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40%다 이런 그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은, 20대 실업률을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면은 뭐 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1.46% 하락을 했죠. 대만이 마이너스 0.05,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82,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1.47%.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체가 하락을 했고, 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도 이렇게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이런 그 하락의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코스닥도 오늘 보니까 코스닥도 무려 2.59%. 지난 그 월요일이죠. 8월 14일 1.15%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특히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봤을 때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4.56%, 에코프로가 6.4%, 거기에다가 LNF가 2.07%,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뭐 이게서 그 포스코 DX가 3.18.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그 하락폭이 셌죠. 2차 전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8%, 거기에다가 또 HLB는 뭐 그래도 0.33% 플러스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6.3%.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쪽이 하락폭이 좀 이렇게 굉장히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JYP 그리고 SM 이렇게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약세죠. 그러니까 무려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80개 종목이 내려왔고 136개 종목이 상승했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1294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258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증시가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상황이죠. 뭐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전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자, 미국
미국이 또 왜 그렇게 그 하락을 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죠.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1% 이상 하락이에요. 뭐 다우는 마이너스 1.02, 그리고 또 나스닥은 마이너스 1.14. 거기에다가 또 S&P 500은 마이너스 1.16%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 경제 지표의 둔화, 그래서 중국의 침체 가능성, 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신용 등급. 이게서 피치사에서 이게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피치사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은행까지 여기서 강등을 했어요. 자, 얼마 전까지 무디스에서 또 이렇게 중소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피치사에서는 대형은행까지 이게 신용 등급 강등까지 언급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중국 이것은 뭐 여기에서 경제 지표 소매 판매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산업 생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둔화가 되면서 중국에서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를 지금 2.65%에서 여기 2.5%로 낮췄어요. 2.5%. 그러니까 보니까 15bp죠, 15bp를 이렇게 낮춘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낮추면은 경기가 좀 부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왜? 제일 중국의 이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국은 말이에요. GDP 이 총 경제 성장의 25%가 부동산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20%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 두 개, 지난번에 헝다 그룹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또 디폴트가 돼버리면 이 연쇄 디폴트가 바로 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 증시에 또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현재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피치사가 대형 은행들까지 신용 등급을 여기에서 강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뭐 JP 모건 거기에서 또 뭐 웰스파고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수십 개 은행들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들의 주가가 평균 한 2%가량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우지수 뭐 그리고 S&P 500 전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조그마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미국에서 바로 여기에서 소매 판매를 발표를 했어요. 7월에 이 소매 판매. 근데 소매 판매가 조금 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0.7%가 이렇게 좀 증가를 한 이런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한 0.4% 증가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보다도 0.3%가 더 증가를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소매 판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 중에서 한 번 사고 이거는 뭐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서 1%가 늘었어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 이런 거를 일회성을 빼고 나니까 소모성 쪽에서는 1%가 늘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서 소비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성장세가 더 크구나.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미국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의 70%가 이게 소비에 의존합니다. 이 금액이 26조 8천억이에요. 26조 8천억 달러예요. 억 달러.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여기에서
경제 지표, 이게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좀 둔화는 됐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내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중국은 내수도 축소되고 있고 수출도 감소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계속 그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이 소비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은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그 염려한 그러한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늘 기술주 쪽에서 나스닥이 1.14% 하락을 했는데 특히 테슬라가 지금 하락폭이 좀 셌어요. 테슬라. 자, 테슬라가 이게 보면은 2.84%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판매 이 자동차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 S, 모델 X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 $10,000 정도 이 정도를 저렴하게 내놨어요. 자, 이것이 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판매가 여기에서 원활하지 않다. 이거 이유겠죠. 그죠? 판매가 잘 되면은 가격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이게 더 많이 깎았어요. 중국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과 그리고 또 이게서 뭐 중국의 웬만한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이제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거기에다가 또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소비가 이게 뭐 구매량이 줄어들죠. 그죠? 소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 인하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유럽에서 다른 것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이 전기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으면은 이게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개인들이. 내연기관하고 틀리다고 이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도 이제는 이 수익이 이게 고수익이죠. 고마진으로 가는 것이 꺾이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거 국제 유가가 보면은 조금 좀 하락해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84% 하락하면서 $80 99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렌트도 1.53% 하락을 하면서 $84 89센트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될 거다.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많은 그 원유 소비라든가 원자재 소비를 하는데 그런 소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조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유럽 증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선물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유럽 증시 독일이 지금 0.12% 보합이에요. 강보합. 거기에다가 영국이 0.25% 약보합, 프랑스가 0.11% 약보합, 유로스탁 50, 네덜란드 다 약세를 일단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전체가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자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선물 지수가 전체가 상승해요. 다우가 0.06% 강세, 그리고 S&P 500이 0.03% 강세, 그리고 또 다우가 나스닥이 0.11% 이렇게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어제 낙폭이 좀 과다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소비 지표 이게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고, 단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 이게 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도 둔화됐다. 이게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8월 달에는 뭐 이렇게 휴가들 가고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이렇게 다들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약세 장인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 좀 그것을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증시 뭐 이렇게 그 떨어진 것이 코스피 지수 하락한 거 뭐 다른 거보다도 뭐 아무래도 이렇게 그 하락한 것은 뭐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 우리는 여기에서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죠. 중국에는 가공해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쪽에 뭐 이렇게 뭐 수출하죠.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여기가 위축이 되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수출량이 줄어들고 우리도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감소에다가 무역 수지 적자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 경기가 뭐 위축이 돼 가지고 아주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그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로서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소비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증가가 일어났어요. 증가.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호재도 없고 호재가 없어요. 호재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에 하나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여기에서 뭐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기다리지 말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반도체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칩이 나왔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AI 쪽에 또 다시 또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서 쫄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이쪽으로 여기에서 괜히 들어갔다가는 이런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뭐 초전도체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고점에서 물릴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 소재라든가 뭐 부품 장비 이쪽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해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 내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전 저점이죠. 우리가 이제 전 저점을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2,45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2,450포인트까지 여기가 아마 이 2,450포인트 이 정도가 저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2,450포인트 이 사이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세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하라는 대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종목 뭐 STX 같은 경우 STX 오늘 상한가 갔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8월 2일 날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8월 2일 영상을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치가 매수 포인트. 왜 매수 포인트냐?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상을 보면은 이러한 것을 매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종목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수 위치를 잡고 그리고 매매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뭐 수익 낸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뭐 이상도님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지난 7월 달에 2,6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서 그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사두면 JLK 같은 경우 9,6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수익금만 2억 4,300이에요. 252%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오시느냐?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여기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요 화살표 요걸 요렇게 누르면은 여기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링크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먼저 하세요. 카페 가입 먼저 하시면은 여기에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천년하락매매의 수익과 조언이라든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러한 여기에서 고수들의 매매 기법이 여기에서 깨알같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공부하면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에 벌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까지 습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여기에서 카톡방에 이거 돈 받고 그러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또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 받고 그러는 거 없어요. 뭐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여기에서 생방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무료 리딩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월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달라 그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방송하는 대로 잘 따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종목을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것이 아니고, 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 종목의 선별이죠.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88만 원, 110만 원 주고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하는 것이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추천받았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수익 안 납니다. 몰라요. 한 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있다 보면은 회비 내고 돈 잃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절대 여러분들은 자기의 매매 방법 여기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이걸 따라하면은 월 500만 원에 1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종목이나 뭐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주식하지 마시고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두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돈 잃지 않고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요거 여기에서 41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에 자꾸만 제가 비유를 하죠. 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고등학생 대학을 가려 그래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그죠? 대학.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구걸하러 종목이나 구걸하러 다니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돈 다 잃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분들은 수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공부 전혀 안 하고 여기에서 구걸해요. 종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러고 나서 폐인이 됩니다. 왜? 미래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공황 장애도 오고 뭐 이게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가 건강 다 망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에서 벗어나서 5%에 올라 그러면은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 투자할 종목에. 한 손에는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종목 하루 달인이라면은 차라리 주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두면은 만 원에 사두잖아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만 원이 됐을 때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올라갑니다. 제 가치를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이제 주가 흐름을 알아요. 주가 흐름을 알고 매수, 매도 이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주에 사두면은 이게 5배만 가봐야 2억 5천이에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장기 투자해서 돈 벌고 매달 500만 원씩 벌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첫째가 여러분들 이대로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법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첫째가 종목을 3개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50개, 100개 이렇게 여기에서 사면은 이것은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남의 소위 말해서 그 기동량하고 여기저기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 종목,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샀어요. 그러니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여러분들이 2,200만 원이 수익이죠. 세 종목이. 또 여기에도 세 종목을 7,500만 원 샀어요. 950만 원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은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이렇게 종목 이렇게 늘고지 말고. 그리고 또 종목을 살 때도 원칙이 있어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찍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럽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내려오면 손절, 이 4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꾸준하게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암기하기 좋게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듣고 다운받으세요. 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에 가면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다운받으세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여기 같이 그 STX 같이 이렇게 그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골라내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어떤 원칙 하에서 계속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백금 TNA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첫째, 21선 우상향.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매수라는 건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위치, 이런 위치.
여기에 샀을 때는 또 주가가 이만큼 또 수익을 내든지 뭐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최소한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도 이것도 여기에 매수가 10% 이상이에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과매도, 요거는 이제 과매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빌롭이 하단에 닿죠. 엔빌롭. 이게 낙폭 과대예요. 이 위치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낙폭 과대. 이때 수익을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이거는 뭐 25% 정도 되겠네. 지금 이 위치도 여기에서 매수 위치예요.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과매도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해가지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리면 손절. 이러한 여기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로 월 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죠. 이 회사 백금 T&A가 뭐 하는 회사고 재무제표는 어떤지. 재무제표 볼 때는 요거 두 가지 요거 꼭 보라 그랬어요. PBR하고 PER. PBR은 요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7이니까 이게 저평가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여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1.15니까 10보다가 크죠. 조금 좀 고평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런 거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매매를 할 때도 여기에서 한 번씩 봐야지 자기가 매매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가, 또 불안하지는 않는가,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그죠? 재무 상태가 탄탄하면은 매매할 때 불안한 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뭐 관리 종목이 된다거나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거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현재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위치가 왔을 때 여기에서 적당선에서 매수해가지고 분할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번에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매매하면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매매 방법이에요. 그 매매예요. 매매. 투자는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백금 T&A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여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유무선, 단파 수신기 및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를 개발 제조하는 이러한 그 회사예요. 뭐 보니까 뭐 무전기, 레이더 디텍터, 뭐 그리고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다 여기에서 하는 이런 그 상황이죠. 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전자 부품 유통 뭐 이런 거를 다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 1,328억, 1,565억, 1,376억 매출이 이 정도네요. 백금 T&A. 자,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61억, 100억, 153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39% 이 정도 뭐 좀 준수하다 볼 수가 있죠. 자기 자본 수익들도 10.26% 준수하고. 그다음에 퍼를 봅시다. 퍼는 현재 주가가 3,705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3,002원, 3,002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3,705원 나누기 3,002 하니까 이게 1.23이 나오네. 1.23. PBR이 1.23. 이게 PBR, 퍼가 아니라 PBR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퍼 요거는 주가가 3,705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289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3,705원 나누기 289 하니까 12.82가 나오네. 12.82.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뭐 고평가라기보다도 지금 뭐 10 이상, 조금 10 이상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것을 실전 매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남의 도움 없이 수익을 내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을 여기에서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셋으로 나눕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셋으로. 그럼 1차 매수는 40%예요. 4, 3, 1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0%또 3차 900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 돼요. 이렇게 자금을 할애해 놨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매수. 1차 매수 1200만 원을 딱 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차 매수한 후에 더 올라가도 사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고수가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은 하수나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삽니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고수들은 철저히 하고 분할 매수하고 하는데 하수들은 그냥 그저 욕심이 앞서가지고 한 번에 다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 지금은 올라갔지만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1차 매수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 이 자금을 할애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2차 매수. 900만 원. 근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입니다. 85% 이렇게. 이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확률이. 그럼 15%는 뭐 이건 내려올 확률이에요.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 이게 15%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이때는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사는데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게 소위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거는 확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수냐 고수냐는 위험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DIT라는 종목이 있어요. DIT. 자, 이 종목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21선 우상향. 여기서부터 21선이 계속 우상향했어요. 눌림목. 여기서 눌림목. 눌림목 매수. 이 CCI 9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과매도 구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서 사면은 이렇게 수익이에요, 다. 그죠?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매수. 이것도 분할 매수 3번.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였는데 내려오면 손절. 이 원칙을 깨우쳐셔야 돼요. 그래야 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지. 뭐 남이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어때라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다 거지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